안녕하십니까. 논리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경북 달성 출신으로 1958년생으로 지역구는 서울 광진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초의 여성 출신 판사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아주 그 경력과 이력을 봐서는 아주 화려한 정치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정계 입문 당시에도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대중들에게 상당한 이슈와 인기를 끌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계 입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에 의해서 픽업에 돼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동교동계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일평생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을 만든 그 정치 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분은 동교동계와 그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하였지만 그 당시 민주당의 최대 파벌, 최대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 동교동계와는 오히려 각을 세우면서 동교동계의 전횡을 막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교동계에 의해서 추천됐지만 동교동계의 주류라고 하진 않죠. 그렇게 이분은 합리적으로 정치 생활을 했던 것으로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친노 세력, 친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과도 각을 세워요. 그때 당시의 명분은 분열의 정치, 이런 어떤 증오의 정치, 플랜카드를만 드는 이런 정치로는 민생을 구제하고 어떤 그 정권을 가질 수 없다. 또 이런 논리로 친노계와도 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그 꼬마민주당이라는 그런 그 정당을 만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 당시에도 추미애 대표는 그때 당시 지금 장관이시죠? 추미애 의원은 탄핵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노계, 또 지금 이제 범친문계와는 구원이 있어요.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말하는 인신공격성 발언, 애미추니 이런 식으로 욕도 많이 먹고 했어요. 그때도 이제 이분 그 논리는 분열의 정치, 플랜카드 들고 사람 선동하는 정치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정치는 좋지 못한 정치다. 또 그런 안정감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 친노 진영의 어떤 그런 전횡. 또 이분 지금들도 친노 진영에서는 막 때를 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계속 우깁니다. 지금 조국 사태니 무슨 사태들 보면은 뻔히 지금 검찰에 이제 그래서 수사를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무조건 검찰 잘못이에요. 무조건 이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은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런 플랜카드 가지고 사람 선동하고 이런 정치는 좋지 않은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친노계와 또 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합리적인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또 노동법 통과 당시에도 보면은 노동법 통과의 어떤 핵심 쟁점은 복수 어떤 그런 노조를 허용하되 교섭권은 한 군데로 인정하자. 이게 이제 핵심 합리적인 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수 노조는 허용하되 어떤 회사 내에서 노조는 자유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조 만든 분들마다 다 단체 교섭권을 만들어 버리면 그걸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조를 한 100개쯤 만들어 버려요. 아니면 50개 만들어 버려요. 그럼 회사는 그 노조 각 50개랑 다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영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노조랑 협상하다 그럼 세월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또 복수 노조는 허용하되 단체 교섭권은 최대 파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어떤 대의원을 가진 곳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노동법을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노동계로부터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을 정도로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님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진중한 그런 행보를 보였어요. 인기도 그렇게 얻으신 거고 정치 활동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무조건 검찰 다 잘못했고 본인 어떤 그 아드님 어떤 그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다 소설 쓴다고 다 이렇게 맞고 모든 건 또 검찰 개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내 어떤 그 잘못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것은 적폐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그 어거지 논리를 부리느냐? 소위 말하는 공수처법.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검찰들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수족 같은 그 검사장들은 다 자르고, 이제 그 본인 말씀을 잘 듣는 이제 검사들을 임명을 많이 했죠. 인사이동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지금 검찰을 휘젓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저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위계에 의한 너무한 거 아니냐, 수사를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에도 휩쓸릴 수가 있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분이 이제 합리적인 정치를 제가 봤을 때 해왔지만 그게 이제 한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최대 세력, 친노 친문계 이분들의 등에 업지 않고는 더 이상 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서울시장이라든가 더 큰 뭐 대권이라든가 이런 야망을 가지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지역구에만 만족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서울시장을 가신다는 게 뭐 뇌피셜이다 뭐 이렇게 또 소설 쓰시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서울시장이면 서울에서 가장 좀 유력 정치인들이 나오셔야죠. 그러면 지금 지역구를 포기한 그 국회의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라든가 이 추미애 이제 법무부 장관 지역구를 포기하고 장관을 되셨잖아요. 특히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친문계에서 그 공수처법 이거가 가장 그 통과만 된다면 어떤 가장 그 친문계에게는 이 공을 세운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그럼 지역구도 포기하고 공수처법도 통과시켜주고 또 조국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그 칼을 거누는 것을 다 막아줬고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본인이 어떤 출마한다 그랬을 때 친문계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 생각을 하나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권 말기로 가면 갈수록 최대 파벌인 지금 친노 친문계는 분화되고 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크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지만 잘못하면 본인에게는 커다란 마이너스 또는 더 큰 구설서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처음에 본인이 정치했을 때 동교동계와 각을 세우고 또 친노계와도 각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는지 자유한국당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노동법을 같이 통과시키고 합리적인 정치를 계속 하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친문계 친노계에 따라다니시다가는 언젠가는 크게 본인이 상처를 받고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논리맨이었습니다.